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드민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는 경기 방법 및 규칙입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입니다. 배드민턴의 종목, 경기의 시작과 승리의 기준, 그리고 반칙과 2019년도에 바뀐 서비스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배드민턴 경기 종목입니다. 크게 단식, 복식, 단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단수, 복수 배웠죠?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씩 하는 경기를 단식, 2명 이상 하는 경기를 복식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단식은 1대1 경기를 의미하며 남자 대 남자 혹은 여자 대 여자 경기가 있습니다. 복식은 2대2 경기를 의미하며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경기는 남녀가 한 팀을 이루고 있죠. 이런 구성을 혼합 복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전은 3개의 단식 경기와 2개의 복식 경기를 실시해서 총 5개의 경기 중 3경기를 이기는 팀이 승리를 하는 그런 경기 방식을 말합니다. 각각의 경기 방법은 일반 단복식 경기 방법과 동일하며 이 또한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경기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배구 경기에서는 동전 던지기로 코트와 서비스권을 정한다고 했죠. 배드민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서브권을 가져갈까요? 바로 토스입니다. 토스란 셔틀콕을 떨어뜨려서 코르크 부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코르크가 가리키는 방향의 선수가 서비스권을 가질지 아니면 코트를 가질지 2가지 중에 선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당연히 상대편은 남은 선택사항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승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 게임은 21점을 먼저 얻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총 3개의 경기 중 2번 먼저 이긴 팀이 이기게 됩니다. 스코어가 20대 20 동점부터는 2점을 먼저 앞선 팀이 이기게 됩니다. 이런 걸 듀스라고 하죠. 그럼 21대 20의 경우에는 게임이 끝난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22대 20 이런 식으로 2점 이상 차이가 나야 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두 팀이 너무 박빙이어서 엎치락 뒤치락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계속 경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대 30점까지. 즉 29대 29에선 2점 차가 나지 않아도 한 팀이 먼저 30점이 되는 순간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기에서 이긴 팀이 다음 경기에서 첫 서브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코트는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코트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이 종료 후에 교대를 하게 됩니다. 최대한 두 팀에게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세 번째 경기에선 21점의 반, 즉 11점에 도달하면 코트를 변경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실수로 코트 교대를 하지 못하고 경기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수가 발견된 시점부터 그리고 셔틀콕의 움직임이 없을 때 코트를 교대하게 됩니다. 이미 진행되어서 획득한 점수는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죠? 또 하나, 득점과 관련된 랠리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랠리 포인트 제도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배드민턴에서 득점을 하려면 반드시 서비스권이 있어야 했어요. 즉, 서비스권이 없는 상황에서 랠리에서 이기면 득점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서비스권을 먼저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이겨야지 1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서브권 유효 득점제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서비스권을 가져왔는데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양팀 모두에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그 경기는 지루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랠리 포인트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랠리 상황에서 이기면 포인트, 즉 바로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경기가 더 빠르고 박진감 있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반칙, 실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별 어떤 행동들이 반칙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가 바르지 못할 때, 서버와 리시버 모두 서비스 준비가 되었는데 부당하게 지연을 하는 경우 반칙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서버와 리시버는 대각선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코트에 라인을 밟으면 안 됩니다. 라인을 밟지 않고 서비스를 실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서버와 리시버 양발 일부분은 서비스가 시작되어 서비스가 행해질 때까지 코트 표면에 고정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말은 우리 저번에 라켓 헤드 배웠죠? 라켓 헤드가 전방으로 향하는 그 순간이 서비스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서비스가 행해진다는 말은 즉 셔틀콕을 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순간에 이런 실수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서버가 발을 끌면서 서비스하는 경우 이라면 반칙이라는 겁니다. 리시버도 서비스가 행해질 때까지는 양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서비스할 때 서버는 셔틀을 마치지 못하면 안 된다. 즉, 헛스윙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헛스윙하면 실점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서비스 중 셔틀이 이럴 때 반칙이다. 살펴보겠습니다. 네트 위에 걸려서 그대로 멈춰 있을 때 네트에 걸리면 안 되겠죠? 네트 위로 넘어갈 뻔했는데 네트 위에 그대로 걸려있는 경우도 반칙입니다. 세 번째, 리시버의 파트너가 셔틀을 친 경우 우리 서비스가 바르지 못할 때 상황에 보면은 서버와 리시버는 대각선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즉, 서버의 대각선 위치에 있는 리시버가 셔틀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반칙에 해당합니다. 다음 상황은 경기 중에 선수가 다음과 같이 행할 때. 첫 번째, 네트나 네트를 보조해주는 용구에 라켓, 선수 또는 옷이 닿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선수의 신체 또는 라켓이 네트를 넘어서 상대 코트로 넘어간 경우 반칙입니다. 단, 이런 경우 있어요. 셔틀콕을 친 다음 팔로우스루 동작이 네트를 넘어간 경우는 예외입니다. 셔틀을 치는 순간이 네트를 넘어가 있는 경우가 반칙인 겁니다. 경기 중 네트 아래로 라켓이나 선수가 넘어가서 상대 선수를 방해하거나 집중할 수 없게 했을 때 또한 반칙입니다. 마지막 상황은 랠리 중. 랠리라는 것은 서로 셔틀콕을 주고받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셔틀이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반칙입니다. 코트 라인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 라인 아웃인 상황인 거죠. 라인 위에 떨어지는 경우는 인입니다. 또 네트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 당연히 실점이죠. 천장 혹은 벽에 닿는 경우도 실점입니다. 선수 신체 또는 옷에 닿는 경우, 코트 밖 물건이나 사람에 닿는 경우, 한 선수가 연속해서 셔틀을 2번 친 경우 혹은 한 선수가 셔틀을 치고 같은 팀인 파트너가 연속해서 셔틀을 치는 경우 또한 반칙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네 번째 주제는 2019년도에 개정된 서비스 규정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대한배드민턴협회 자료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0년 배드민턴 경기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내용을 보면 경기 규정에 개정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1월 1일에 서비스 고정 높이제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는 1.15m보다 밑에서 서브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교과서는 제가 2020년 3월 올해 받은 교과서예요. 한번 볼까요? 자, 발행일이 2020년 3월 1일. 이것도 발행일이 2020년 3월 1일 발행됐습니다. 과연 2019년 1월에 개정된 서브 규칙이 바뀐 채로 올라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짠! 자, 서비스 반칙에 오버핸드와 오버웨이스트가 아직도 올라와 있네요. 자, 그럼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제발. 이것도 역시 올바른 서비스 방법에서 여기에 옛날 규칙이 아직도 있네요. 2016년 개정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브 규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규정이 작년 2019년도 1월에 바뀌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가장 크게 바뀐 건 한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고정 높이제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면에서부터 1.15m 아래에서 서브를 넣어야 돼요. 그것도 셔틀콕 전체가 여기가 1.15m라고 하면 요 밑에 전체예요. 전체.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전 자, 우리가 그런 규정이 있었죠. 오버핸드. 자, 라켓을 잡고 있는 이 손목 부분, 손잡이 부분이 이 라켓 헤드보다 낮게 있으면 안 됐어요. 자, 이 헤드보다 높았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버웨이스트라 그래서 여러분 허리 위에서 서브를 놓으면 반칙이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허리를 늑골, 갈비뼈 맨 아래 부분이라고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엉덩이까지를 허리라고 하는데, 자, 요 밑에서 넣었어야 됐어요. 자, 이렇게 넣으면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서 넣었어야 됐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없어진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1.15m 밑에서만 서브를 한다면, 자, 1.15 밑에서만 셔틀콕을 맞춘다면 라켓 헤드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거 잘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전에는 샤프트, 이게 아래를 향하고 있었어요. 손목은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넣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셔틀콕의 위치가 1.15m보다 밑에 있다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를 넣기가 조금 수월해졌죠. 이 높이만 지킨다면. 그렇다면 1.15m를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1.15m짜리 줄을 가지고 왔어요. 정확하게 잰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오는지. 자, 1.15m가 딱 여기까지 옵니다. 제 배꼽보다 조금 위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도현이 키가 몇이야? 180인데 1.15m면 딱 어디까지 와? 제 배꼽이야. 정치 몇이야? 178. 178? 어디까지 와? 배꼽 약간 배꼽 양털이 그 밑에서 넣어야 돼. 자, 태양 키 몇이야? 73. 어디까지 와? 배꼽에서 반벽? 배꼽 좀 어차피 위지. 네. 그러면은 그러면 저 사람이 1.15인지 아닌지를 항상 자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1.15가 어느 정도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 제가 해볼게요. 딱 해보니까 여기 배꼽 조금 위입니다. 여기 그 전에 여기 갈비뼈 맨 아래보다 조금 위에요. 그럼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라고 치면 저는 이제 자, 여기서만 서브를 넣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자, 얘 손목 이거 상관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1.15m를 좀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통 라켓의 길이인데 보통 다 이 정도 라켓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를 바닥에서 대고 하나를 다시를 돌렸을 때 밑에서 두 번째 라인 정도가 자기 1.5m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쭉 가니까 1.15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1.15m를 재고 싶다 그러면 자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라켓을 가지고 바닥에서 한번 대고 그대로 한 번 더 댔을 때, 자, 라켓 줄 두 번째 줄 정도면 1.15m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대충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셔틀콕이 위치하게 하고 제가 서브를 넣으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해당 게임에서 진 팀이 아닌 이긴 팀이 다음 게임에서 첫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5입니다. 2020년 규정집에 의하면 서버가 라켓으로 셔틀을 치는 순간 셔틀 전체가 코트 표면에서 1.15m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방금 전 영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수정되면서 오버핸드와 오버웨이스트 규칙 또한 없어졌다고 배웠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